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회의 결과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고요.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파월은 비교적 무난한 어떤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AI 칩 관련해서 거래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제 중지됐다라는 소식에 막판에 지수가 또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간 이후에 첫 번째 거래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죠. 이게 매수가 연속성이 있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장중에 등락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요 업종으로도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8개 업종 오르고 3개 업종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소폭 다 고르게 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을 좀 보면 우선 FMC 회의는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이제 포함을 한 거죠. 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트럼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거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안 내려서가 아니라 그 관세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파월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가 연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무에 도전적인 상황이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제는 견고하다, 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걱정도 있지만 좀 안도감도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이제 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베센트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고, 트럼프도 지금 중국에 부과한 140%대에 달하는 관세를 협상을 위해서 미리 내려줄 생각은 없어, 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약간 좀 김빼기도 되는데 이건 그냥 기싸움으로 봐야죠. 우리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한번 만나주는 거야, 양측이 다 비슷해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미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이 두 나라의 어떤 무역 갈등은 경기 침체의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JP모건에서도 무역 갈등은 이제 초반에 해당돼서 만약에 이대로 가면 하반기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60%, 60%면 50 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에 유력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그 5월 15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AI 칩 거래 규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AI 칩 거래하지 마, 한마디로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거래 규제를 중지한다, 시행을 중지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고, 이게 막판에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의 발언이 오늘 가장 중요했는데, 고용과 물가 두 가지 목표의 도전적인 상황이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두 개를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금리를 동결하면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거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고용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관세 때문인데,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경제 영향이 매우 불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점차 이제 명확해질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당장 이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경제 상황을 지켜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관세 유예가 된 게 7월까지잖아요. 그러면 7월 이후에 관세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는 게 되죠. 그러면 그 관세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또 한두 달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6월 또는 7월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9월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거 좀 매파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파월이 또 시장이 안도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지금 괜찮기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또 지금 금리가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은 뚜렷하진 않아. 뭐 지금 뭐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해.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언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 이게 이제 좀 시장이 확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또 시장이 달라지면 바로 대응할 거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남겨서, 그 파월의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쪽에 가깝긴 했는데 안도감을 주는 메시지가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밀리진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요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양이 역대 가장 커요. 불확실성 이런 거 언급되는 양이 역대로 가장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월 의장이 뭐 함부로 한쪽으로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계속 제기가 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A 항구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또 경기 침체를 또 가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가 그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물동량이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경제가 정말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 점을 또 주목은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야. 당장은 아니야. 또 이런 어떤 메시지도 동시에 좀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걸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그 상무부에서 미국 15일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이런 어떤 조건에 걸리면 AI 칩 거래 못해. 한마디로 이제 수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맞춰서는. 근데 이걸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1월에 이제 넘겼고, 그리고 5월 15일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시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중지를 시켰는데, 미국 상무부, 현재 정부 상무부에서는 바이든의 AI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게 도대체 뭐 이걸 어떤 조건에서 팔지 말라라는 건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걸 좀 심플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그 심플하게 만드는 데에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혁신, 그다음에 AI 지배력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대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심플하게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지배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력이 충족이 되려면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가 시행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면서, 그러니까 막판에 엔비디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뭐 보합권에서 등락만 보이다가 막판에 플러스 3%로 밀고 올라가서 지수가 이제 좀 뒷부분에서 더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뉴스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직전에 중국의 어떤 대중국 관세 정책이라든가 수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어려움을 호소했거든요. 뭐 AMD도 그렇고 슈퍼마이크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어쨌든 기업들마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좀 트럼프 정부에서도 좀 수정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AI 시장이 500억 달러인데 이거 놓치면 큰 손해다, 또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뭐 방치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나서면서 아마 좀 중국의 수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또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뭐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AI 규제 수정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월트 디즈니가 오늘 10% 정도 올라갔는데,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그런 이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늘어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고, 알파벳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검색 엔진을 이제 AI 검색 엔진으로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알파벳이 검색 엔진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도 크게 빠지는, 이게 오늘 나스닥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코스피에서는 좀 매수하는 날이 빈번한데, 저게 이제 매수하기
하는 게 4월 말에는 저기 블록딜이 있어가지고 블록딜이었지 실제 매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4월까지의 상황은 강하게 매도하던 거는 좀 진정됐구나 정도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블록딜 없이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초반 이후에는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이틀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로 붙어준 거는 긍정적 보면 되는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이제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매수의 비중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덜해서 순매수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며칠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일정했잖아요. 근데 매수가 확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 기존에 매수하던 쪽 말고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매수가 붙어서 가담을 했다. 근데 이 신규 매수가 단타성일 수도 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일주일에 5거래일이잖아요.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3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 이건 장기 자금이 들어온 거고, 그냥 하루 이틀 매수한 거면 그냥 단타성 또는 뭐 선물 옵션 거래에 연동되는 자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오늘 뭐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중기 자금이 들어왔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고 120월선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120월선이 대세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120월선에서 오랫동안 오락가락해요. 이게 지금 120월선 최근을 확대한 건데 뭐 이게 완벽하게 이 자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 전후가 강한 어떤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또 이 자리에서 플러스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위치에서 돌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린다는 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처럼 매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주 3일 이상의 외국인들 매수가 붙어준다라면 이제 바닥을 친 거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DR이 지금은 120 언저리거든요. 제가 뭐 3주 전에 ADR 상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실제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반을 넘기면 이제 내일 넘어가면 내일이네요. 이제 내일 넘어가게 되면 ADR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인데 이게 내려가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과열이 식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그동안에 반등한 것 때문에 좀 과열인데 이렇게 봤다가 다음 주 넘어가면 과열권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이제 사이클로 바뀌게 돼서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을 조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종목들의 그 과매도 이런 자리는 아닌데 과열 단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일부는 좀 주목을 해볼 시기도 다가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 보면 일단 FMC는 예상됐던 수준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달러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제가 생각에는 1,4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결과도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또 수급도 불안해지니까 이 점 계속 봐야 될 거고, 다음에 미중 회담 관련해서는 어제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좀 기대감을 낮추는, 그렇지만 이거는 시장의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협상을 하니까. 근데 양쪽은 다 이제 신경 좀 벌여야 되니까 메시지는 강한 척 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이 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하락 후에 외국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매수였습니다. 네, 매수였는데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이 있을 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출주 쪽.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출주라고 하면 그냥 전차군단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차라는 건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이쪽의 매수가 어떤 형태가 됐든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주나 금리나 수혜주 이런 쪽에 매수가 붙어서 외국인들 순매수하긴 했지만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수출주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을 오늘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미증시의 어떤 반등을 두고 약세장에서 나오는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가 바뀐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선택 기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되게 특이해요, 지금은. 예, 지금은 되게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베어마켓, 약세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잠깐씩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가던 길 계속 가거든요. 그 횡보하기도 하는데, 이전의 고점을 시원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차 정도 되는 기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결국엔 다시 빠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장세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 네, 일시적인 조정은 기간적으로 보면 한 두세 달 정도 나오는 건 비슷한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의 저점이 나온 3개월 정도에서 나왔던 저점을 다시 깨지 않으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로가 되게 특이합니다. 예, 과거에 나오는 평균하고 그러니까 추이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등락의 추이를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기간으로 보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예,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의 어떤 조정장이 그 기간으로 보면 조정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돌아서는 거냐, 재차 하락할 거냐, 그 기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후에 이제 5월장에서 이전의 저점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3일 연속해서 하락한다든가 그런 하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버티면, 큰 조정 사이클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3일 연속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좀 심상치 않구나. 시장이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베어마켓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은 큰 조정은 이미 끝나고 바닥은 친 상태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틈틈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